이맘때가 되면 괜히 마음이 헛헛해집니다. 내가 뭘 했다고 또 한 해가 가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또 돌아보고 종이에 적어 내려가면 매해 열심히 살아내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애초에 우리는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 그 작지만 모든 것의 시작인 이유에 우리를 축하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연말을 맞이하는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울가 6화 연말을 맞이하는 마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울가의 지우입니다. 와, 벌써 6화네요. 제가 이렇게 꾸준히 이 팟캐스트를 올리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 팟캐스트를 함으로써 제가 얻어가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이렇게 정기적으로 팟캐스트를 만들어서 업로드하고 있고요. 오늘도 장소가 다른데 제가 지금 메인으로 쓰고 있는 카메라를 떨어뜨려서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울가 4화에 보여드렸던 그 배경이 예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그걸 좀 유지하고 싶었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자리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좀 편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조금 더 안전한 환경에서 조금 더 많이 잘 말하기 위해서 앞으로 아마 보이는 라디오는 종종 멤버십 영상으로 업로드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음성 팟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모든 플랫폼,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 그리고 유튜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 오디오 스크립트도 물론 제공을 하고요. 이 보이는 것만 유튜브 멤버십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올리고서 얼마 안 돼서 한 7분 정도가 벌써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팟캐스트 마지막에 이제 신규 멤버십 회원분들은 앞으로 이름을 좀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연말을 맞이하는 마음이라는 주제로 혼방을 진행을 할 거고, 이제 다다음 화는 몸을 두고 왔나봐를 집필하신 작가 전성진님과 함께 한 팟캐스트를 이제 신년에 업로드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그 전에 한 해를 돌아보는 마음으로 한번 그냥 혼자 이렇게 좀 떠들어 보려고 또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오늘도 조금 뭐를 하면서 팟캐스트를 할까 했는데 제가 혼방하는 팟캐스트 좀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말에 공백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좀 딴 일을 하면서 말을 하게 되면은 좀 이렇게 단어 고르는 시간이나 이런 게 좀 더 드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좀 집중해서 말만 해보려고 하고요. 사실 오늘 하려고 했던 활동은 뭐냐면 제가 좀 옛날 한 4년 전에 신년에 해보고 굉장히 좋았던 활동이었는데, 바로 달력을 만드는 거예요. 달력 만들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니야?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달력을 막 우리가 생각하는 막 스프링 넘기는 그런 막 전문적인 엄청 여러 낱장의 디자인이 필요한 달력이 아니라 내 손글씨로 이렇게 연을 만드는 그런 활동을 제가 해봤었는데 그걸 패브릭 포스터로 인쇄를 하면은 딱 벽에 걸어놓으면 되게 기분 좋거든요. 1년 내내. 그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좀 정신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건 이제 제가 유튜브에 따로 업로드를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조금 조용하지만 또 오디오는 비지 않는 혼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맘때가 되면은 진짜 좀 내가 뭘 했다고 또 이때가 됐냐? 약간 이런 기분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다들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제가 좀 이번 한 해를 돌아보고 싶었던 이유는 다른 연도와는 꽤나 다른 어쩌면 약간 사춘기 같은 그런 좀 전환의 과정을 겪었던 연도일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이번 연도 잘한 일, 두둥. 그리고 이번 연도 약간 후회되는 일, 두둥. 다음 연도에 하고 싶은 일, 순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번 연도에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저는 음, 단연코 해외 연수를 갔다 온 것으로 뽑고 싶어요. 제가 갔다 온 프로그램이 유그레드라는 이제 미국 공무부 프로그램이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미국의 그 외부인들에 대한 정책이 빡세지면서 어떻게 됐는지 계속 지원을 하는지 아마 끊긴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다시 열리게 된다면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들한테도 정말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풀 펀딩 장학금이에요. 사실 교환학생을 갈 때 이렇게 돈을 다 받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특히 지금 같은 환율이 엄청나게 높은 시대에. 근데 저는 정말 다행히 유그레드라는 프로그램에 붙게 되었고, 이게 좀 백그라운드가 다양한 학생들을 선발하는 걸 중요시해서, 저 말고도 이제 북한에서 온 이주민이라든지 하는 학생들을 좀 뽑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이렇게 다양한 배경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면은 한번 지원을 해보시기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한 학기 동안 미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제가 생활했던 미국이 정말 하드코어 미국이었어요. 막 도시에서 LA에 따스한 햇살을 맞으면서 막 비싼 학교를 다닌 게 아니라 정말 촌구석이라고 하면 좀 죄송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촌구석으로 평가받는 그런 마을에 제가 떨어졌거든요. 왜냐면 유그레드는 돈을 다 주는 대신에 제가 원하는 학교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디애나의 먼시라는 정말 들어본 적 없고 심지어 미국에 사는 사람들도 잘 모르는 그런 곳으로 갔고요. 굉장한 컬리지 타운이어서 정말 대학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마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즐거웠다, 잘했다라고 느끼는 건 어쩌면은 이렇게 뭔가 바쁜 미국 도시로 가지 않아서 또 좋았다고 느낀 건 제가 지루할 수 있는 시간을 정말 오랜만에 되찾았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이제 지울까 팟캐스트와 연결되기도 하는데요. 사실 서울에 살면 얼마나 바빠요. 이게 물리적으로 바쁜 것도 있는데 너무 많은 어떤 교통수단들과 어떤 일거리들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시간에 맞춰서 살고 많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너무 익숙한 도시 같아요. 배달도 바로바로 되죠? 뭐 별거 다 세배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딜레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편한 삶이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굉장히 저한테 좀 숨막히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왜냐면 저는 제 장애 특성상 시간에 맞춰서 어딘가에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 때가 많고요. 그런데 이 도시는 모든 것이 정시에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사람만 이 도시가 받아들인다고 생각할 때가 좀 있어요. 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시골 도시로 가면은 그것들이 원천 차단이 되는데요. 일단은 배달도 많이 못 시켜 먹고요. 당연히 비싸니까. 그리고 버스는 언제 오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앱도 맞지가 않고요. 그리고 내가 맞는 정류장에 서 있어도 막 못 알아듣겠어가지고 그냥 버스를 떠나보낼 때도 있었고, 어, 그게 일상인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 그리고 뭔가 정시에 안 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야 했고, 근데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많은 일을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정말 많이 지루한 시간을 보냈는데, 이 지루함이라는 감각을 너무 오래 잊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어, 늘 와이파이 데이터 빵빵 터지는 도시에서 있다 보니까 내가 지루할 틈도 없이 나한테 너무 많은 콘텐츠와 자극들을 밀어넣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 가면은 와이파이도 잘 안 될 때도 있고, 내가 외출하면은 또 막 그렇게 데이터를 써가면서 뭔가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좀 멀리 하게 되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막 스토리보드 짜는 거, 일기 쓰는 거, 좋은 양질의 컨텐츠를 시간 내서 보는 것 같은 것들인 거죠. 요리하는 거. 그랬는데 그때 제가 정말 많이 만들고 싶은 것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 감각이 저한테 되게 좋았었고요. 그리고 제가 배우고 싶었던 거를 정말 어떤 시간, 나이, 어떤 진로의 제약 없이 그때만큼은 저를 어떤 내가 살고 있는 일상적인 공간에서 떼놔서 그때만큼은 정말 그냥 그런 거 아무 필요 없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자라고 했을 때 다큐멘터리 수업 들었던 것과 장애학 수업 들었던 게 너무 좋았어요. 다큐멘터리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열정적인 학생이어서 교수님한테도 예쁨 많이 받았는데, 더불어서 제가 저의 어떤 여러 백그라운드, 뭐, 장애인이라는 거, 그리고 아시아인 여자애라는 거, 이런 정말 여러 백그라운드를 제외하고 제가 만든 결과물로만 피드백을 주는 사람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좀, 나 정말 잘하는구나. 내가 누구 치고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영상 만들기를 좋아하고 잘하는구나. 라는 걸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고, 더불어서 장애학 수업을 들을 때는, 그렇게 뭐 제가 모르는 새로운 내용은 아니었는데, 정말 더 다양한 한국에서 논의하기 어려운 장애학이고 인종적인 맥락이 섞인 것, 혹은 장애학이면서 퀴어 얘기하는 것들 하는 어떤 논의의 확장을 많이 목격을 했고, 장애가 있는 학생이든 없는 학생이든 혹은 장애가 있을지도 모르는 학생이든 그런 모든 어떤 다양한 몸을 가진 학생을 적극적으로 이 교실 안에 포용하려고 하는 것들도 처음 봤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에서는 약간 뉴로다이버전트라고 해서 뭐 자폐나 아스퍼거, ADHD 같은 그런 많은 어떤 신경 다양인에 대한 인식이 좀 있는데, 그래서 장애학 수업 때는 이제 교수님이 막 피젯 토이 같은 거를 나눠줬었어요. 이제 집중이 어렵거나 막 그런 학생들이 만지면서 수업을 들을 수 있게끔. 그게 저한테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고요. 그리고 과제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이 장애학 수업뿐만이 아니라 장애학생 지원센터에서 가서 상담을 하면은 내가 내 장애 때문에 어떤 과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거를 굉장히 학교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제도들, 그리고 내가 전화하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탈 수 있는 이동 지원 차량, 당연히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면서 제가 휠체어 타고 있다는 걸 안 느껴도 되는 거죠. 그랬더니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훨씬 더 다양해지는 걸 많이 느꼈어요. 한국에서는 휠체어를 탄 사람으로서 자꾸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게 되게 좋았고요, 여러 면에서. 당연하게도 저의 어떤 편안한 공간에 벗어나서 도전을 해봤다는 게 굉장한 큰 성취이기도 했습니다. 부모님과 떨어져서 사는 것도 그렇고, 계속 나의 모국어가 아닌 말로 이야기를 하고 발표를 하고 토론을 해야 했던 것도 그렇고, 그래서 미국에 돌아와서 다시 미국 해외 연수를 갔을 때 통역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너무 긴장을 했지만 제가 정말 잘했어요. 팀을 잘 이끌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과 만났을 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들을 전담을 했었는데, 못할 줄 알았는데 그 상황이 되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나의 능력을 내가 좀 더 알 수 있고, 그리고 그걸 좀 긍정적인 결과를 다 받을 수 있었어서 저는 또 되게 야망이 있고 성취욕이 강한 사람이라서 그런 좋은 피드백을 들었던 게 제가 조금 더 저의 능력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게 한 그런 원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냥 자립해서 내가 어느 나라에서도 살 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게 참 좋았고, 저는 그래서 정말 많은 제 또래 혹은 저보다 어린, 뭐 아니면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꼭 이 원가족을 떠나서 혼자 다른 전혀 모르는 나라에서 살아보는 경험들, 짧더라도 혼자 해보는 거를 정말 추천드려요. 저는 진짜 기회를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운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더라도 잠깐씩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 뭔가 여유가 되지 않더라도. 그래서 그런 기회들이 왔을 때 누구의 허락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하고 싶으시면은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올해 잘한 일 중 하나고요. 또 하나가 있다면 당연히 뜨개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이유인데요. 제가 이화에서 너무 뜨개 예찬을 하긴 했지만 저한테 너무 이 가짜 바쁜 시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되게 반성을 많이 하게 됐는데 뭐 친구들하고 얘기하거나 할 때 우리 언제 한번 보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지우는 바쁘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제가 해오는 일들을 계속 전시하고 티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정말 제가 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잘 몰랐었을 때는 친구들 약속 잡았다가 뭐 이제 다인이 모이는 약속이면은 아, 나 미안한데 빠져야 될 것 같다라고 하고 밀린 못한 혹은 그런 일들을 하기도 했었고 어, 제일 쉽게 사실은 줄일 수 있었던 게 사교 활동이었던 거죠. 그래서 먼저 약속 잡지 않고 약속이 잡히더라도 좀 막 꺼려하고 그게 오랫동안 되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해외 연수를 가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그리고 굉장히 오래 알던 사이지만 엄청 가까웠지는 못했던 친구와 친해지면서 아, 인간관계 설령 지금 당장은 의미 없다고 느껴질지라도 좋은 관계를 좋은 사람들과 유지하는 것은 어느 정도 노력이 필요한 일이고 그래서 잘 되었을 때 그건 굉장히 나한테 큰 자산이구나 하는 거를 이제야 좀 배웠어요. 지금도 잘 잘하고 있는 건 아닌데 이제는 조금 더 약속을 잘 잡으려 하고 원래 했을 때 갈래 이렇게 좀 말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친구들한테 의지해도 되겠다. 제가 최근에 친해진 친구가 3층 자취방에 사는데 옛날에 저였으면은 안 갔을 거예요. 제 휠체어도 올려달라 해야 되고 가서도 사실 내 몸이 완전 편하지 않을 테니까 좀 못난 구석을 보일 수도 있고 근데 그냥 갔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제가 이걸 되게 오랫동안 못 배우고 자랐던 것 같아서 친구들에게 노력하는 것을 배운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뜨개 얘기를 너무 적게 하고 넘어간 것 같아가지고 다시 뜨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여러분 카메라에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굉장히 여러 가지를 문어발 뜨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 바라클라바를 뜨고 있어요. 너무 빨간색이 예쁘죠? 그래서 지금 많이 떠가지고 이제 머리를 넣을 수 있는 수준이 되었는데요. 계속 써보면서 열심히 뜨고 있습니다. 네, 제가 가짜 바쁨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되었군요. 그러니까 돌아오자면 그래서 그런 가짜 바쁨들을 좀 없애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실은 한 사람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게. 근데 제가 그 이상으로도 그렇게 퍼포먼스를 내지도 못하면서 무언가를 잡고 있지 않더라도 그걸 해야 된다는 어떤 부담감 때문에 계속 막 쇼츠를 보고 이러면서 저를 억지로 깨워놓는 상황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뜨개를 하니까, 어쨌든 이건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되는 물건이잖아요. 가짜 바쁠 때, 굳이 지금 안 해도 되지만, 내가 어떤 나의 여가 시간을 할애하면서까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 다음날 나의 능률이 더 떨어지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덜 하고, 제가 좋아하는 걸 하게 되니까, 이게 저한테 굉장한 fulfilling, 어떤 충만함 같은 것들이 있어요. 저는 정말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찾아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또 엄청나게 관심사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또 언제 그만둘지는 모르지만 일단 지금까지는 정말 저에게 만족감을 주는 그러한 취미입니다. 그리고 저같이 좀 생산성에 집착하시는 분들이라면 뜨기를 추천드리는 게 다른 취미들보다는 훨씬 결과물이 남는 취미인 것 같아요. 저는 게임도 좋아하지만 게임은 사실 뭐 다 깨면은 것도 성취감이 들지만 우리가 눈에 보일 수 있는 것들은 아니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결과가 남으니까 취미를 하더라도 조금 전 덜 죄책감도 들고 어쨌든 만들어서 누구 줄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좋고 해서 꾸준히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2025년은 저한테 미국에 갔다 와가지고 사실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고 굉장히 짧게 느껴지긴 하는데 그래도 굉장히 많은 성장이 있었고 변화가 있었던 해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학교를 정말 많이 안 다니고 크리에이터 일을 늘린 때이기도 했고요. 그랬는데 다행히도 운이 좋아서 제가 훨씬 더 많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또 그만큼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 구독자도 되게 많이 늘고 있고,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고, 동시에 이렇게 팟캐스트를 시작한 거, 이걸 제가 안 말할 뻔 했는데, 팟캐스트를 시작하면서 저를 더 깊게 알아가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들도 만나게 되고, 여러 면에서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2025년에 후회되는 것이 무엇이냐? 생각해봤는데 별로 없습니다. 어, 네, 뿌듯한 한 해였고요. 근데 조금 더 내가 많은 걸 좀 드러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너무 이렇게 해내고 성공하고 잘한 것들만 보여주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은 순간들도 당연히 있는데, 물론 그걸 다 보여줄 이유는 없지만, 저도 뭔가 잘하는 나, 뛰어난 나에 되게 집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제가 지금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못하게 되었을 때 나를 너무 미워하지 않으려면, 너무 또 이렇게 성취해낸 것에 매달릴 필요는 없겠다. 그리고 나의 모든 행동들을 좋게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도 되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관계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제가 조금 이건 나중에 다른 주제로 다뤄봐도 좋겠지만, 좀 나 어른이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을 요즘 인간관계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엔 사실 너무 중요한 일이었고 사람이었는데, 내가 나의 일이 있고, 나의 정말 가까운 가족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어, 옛날만큼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 관계들도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랬을 때 내가 더 어렸더라면 이걸 막 물불 안 가리려고 좀 해결을 하려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내가 조금 지킬 것들이 생겨서 그런지 물러나는 모습들을 볼 때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들은 그냥 내가 해결하고 싶지 않다 혹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생각해서 뒤로 떨어져 버리는 일들도 있었고, 근데 이게 제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저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전 조금 더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려고 하고 막 목소리를 내고 화내는 사람이었는데, 약간 됐다, 그냥 그렇게 해 라고 하고 넘어가 버리는 때가 좀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제 모습이 싫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좀 제가 변했다는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미국에 있을 때도 그랬고 한국에 있을 때도 그랬고, 약간 욱하는 마음에 망쳐버린 관계들이 좀 있는데요. 좀 더 잘 했더라면 더 많은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미국에서도 제가 싸운 친구가 한 명 있었고 한국에 와서도 그랬는데, 제가 좀 화가 나면은 막 욕을 하는 건 아닌데 굳이 안 해도 될 말까지 좀 하는 스타일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고치고 싶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것. 갑자기 이런 반성을 해봅니다. 신년에 하고 싶은 것을 얘기를 해보면요. 일단은 제가 지금 겨울이어가지고 잠을 너무 많이 자고 있어요. 그래서 신년이 되면은 신년도 겨울이겠지만 좀 더 일찍 일어나고 싶다는 마음이 있고 이 팟캐스트 제가 하고 있는 지금의 일들을 좀 더 잘 가꿔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활동하긴 했지만 늘 어떤 걸쳐져 있는 사람으로서 무언가에 충분한 애정을 느끼고 충분히 해보는 경험은 또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졸업을 앞두고 있고, 하다 보니까 대학원에 갈 수도 있지만, 그렇다 보니, 내가 좀 진심으로 이 일을 좋아하는 걸 깨달은 만큼 더 많은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고, 이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중에 하나는 내가 잘한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좀 못하고 못난 부분도 솔직하게 좀 털어놓아야겠다. 유튜브가 아니더라도 이 지울가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지울가를 시작하고서 정말 시작하기 잘했다고 느꼈던 게 메일이 많이 와요. 제가 사실 죄송하지만 다 답장을 드리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근데 유튜브를 할 때도 메일을 종종 받았지만 지울가를 하고 나서는 툭 메일을 용기 내서 응원의 메일을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제가 이 지울가에서는 훨씬 더 길게 깊은 얘기를 솔직하게 드려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일 보내주신 분들 다 제가 너무 잘 읽었고요. 제가 막 당장 개인적인 친구가 될 순 없겠지만 이렇게 읽어주시고 연락을 주시면은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주시는 것 덕분에 제가 진짜 계속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한번 사연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읽고서 정말 너무너무 팟캐스트 하기 잘했다 라고 생각한 메일이었습니다. 구루님께 안녕하세요. SF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정도겸입니다. 대뜸 메일을 보내 놀라실진 않을지 걱정됩니다만 팟캐스트 4화를 듣다가 용기를 내어 연락드립니다. 라고 하고 이제 2019년도부터 저의 채널을 봐주셨고 함께 해주셨다라는 메일이 이제 덧붙여져 있고요. 저를 알게 된 이후에부터 여러 가지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일상을 살면서도 뭐 휠체어 접근성 같은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계신다 라는 말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번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공감이 참 많이 되었습니다. 팟캐스트 시청자가 얼마 되지 않는데도 팟캐스트를 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우연히 SF 공모전에서 수상하여 등단을 한 후에 야심차게 내놓은 첫 책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온유월에도 빛이 내리고 라는 책이었는데 지구에 충돌하는 위성을 막아야 하는 아주 전형적인 SF 설정을 도입했습니다. 만, 제 나름대로는 클리셰 비트이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슬프게도 전자책, 실물책, 오디오북까지 내놓았는데도 많이 읽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내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 책에 휠체어를 타는 캐릭터가 한 명 등장합니다. 저는 장애 당사자가 아니어서 이 캐릭터를 잘 다룰 수 있을까 고민이 깊었지만 제 첫 책에는 무조건 휠체어를 탄 캐릭터가 등장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에는 구루님께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게 휠체어의 물성에 대해 알려주신 게 구루님이셨으니까요. 휠체어는 물에 뜰 수 있고 물건을 나를 수 있고 꾸밀 수 있고 충전해야 하며 속도를 내는 물체라는 것을요. 그런 물성에 집중하다 보니 내 첫 책에는 휠체어 액션을 꼭 시도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 책은 2024년 봄에 나왔고 나오자마자 구루님께 연락을 드려보고 싶었으나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묘사에 실수를 했을 것 같아서요. 제 나름대로는 많은 고민을 했지만
그저 무해하고 안온한 무언가로 비춰질까봐 겁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팟캐스트를 듣다 보니 그냥 연락을 취해보고 싶어졌습니다. 팟캐스트에서 내비친 구루님의 용기가 전염된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책을 보내주고 싶다고 말씀을 하신 메일인데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정말 때때로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저는 너무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제가 어떤 가르침을 주기 위해 이 활동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렇게 어떤 저로 인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는, 저는 이거 자체가 제가 정말 이 채널을 시작했을 때부터 얘기했던 단 하나의 메시지였잖아요. 제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랬을 때 정말 제 유튜브 채널에도 전 장애 당사자인데 하면서 이야기를 건네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렇게 책을 낼 때도 저를 떠올려 주셨던 분이 계시다는 게 전 너무 기쁘고, 또 저의 어떤 욕심이 있다면 그냥 큰 서사적인 장치 없이도 장애 캐릭터가 있어야 한다는 게 저의 유구한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이렇게 책을 써주셨다는 얘기, 그리고 그거를 용기 내서 저한테 보내주고 싶다고 메일 주셨던 게 전 너무 행복했어요. 책은 얼른 받아봐서 읽고 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거 말고도 사연 메일도 많이 받았는데 제가 때때로 주제에 맞다면 사연도 소개하면서 한번 방송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그냥 이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뭐 별거 없어도 이렇게 30분 동안 혼자 떠들고 또 이거를 팟캐스트로 만들어서 올리고 하는 게 지금 당장 저한테 어떤 정말 큰 경력이나 돈벌이가 되지 않음에도 전 지금 이게 너무 좋거든요.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절 또 너무 충만하게 하고요. 그래서 정말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 또 내년은 조금 더 이런 활동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얘기들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얘기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내가 어떤 영감은 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사람은 좀 되고 싶어요. 여러분 다들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거잖아요. 그걸 그냥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도 메일 보내주시면 저 다 읽고 있으니까요.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겁먹지 마시고 그냥 용기 내서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도겸 작가님의 5, 6월에도 빛이 내리고 라는 책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저는 6화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 팟캐스트가 올라갈 때면 딱 1월 1일이 되겠네요. 여러분 또 정말 한 해 살아내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새해라고 해서 또 너무 큰 의미를 두지는 말고 잠깐 또 그냥 한 해를 되돌아보고 그냥 조금만 더 잘 살아볼까? 라는 생각을 하는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또 저는 신년에 새로운 팟캐스트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울까를 응원해주시는 보이는 라디오 멤버십 회원분들 이름 읽으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니님, 여다님, 제니리님, 상은킴님, 이유진님, 공백님, 프린킴님, 아마 일본인이신 것 같은데요. 마츠카와 후미카, 제가 잘 읽은 게 맞을지. 그리고 제가 엔딩 멘트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끝내볼게요. 이번 화도 지우고 싶어질까요? 그건 두고 봅시다. 어때요?
어떤지 말해주세요. 그럼 안녕.